먼저 우상호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른정당의 창당 일입니다. 먼저 창당을 축하드리고 특히 당대표 추대신 정병국 의원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창당하는 날은 덕담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개혁적인 보수정당을 지향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보수보다는 개혁적이라고 하는 수사에 더 주목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절반 개혁적인 정책, 개혁적인 정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수평적 네트워크 블럭처럼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창당을 계기로 좀 더 개혁적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거 연령 18세 이하, 공수처 신설, 상법 개정과 공정위의 전속후발권 폐지 등 개혁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 영입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것은 권력 쟁취를 위한 정략적 태도가 더 주목받는 그런 정당이 돼서야 개혁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창당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바른정당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러 입법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기문 씨 얘기는 거의 사실은 웬만한 행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과 주변 인사 등 결국 가까운 사람 관리를 잘 못해서 국민의 실망을 얻어온 역사입니다. 주변의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주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친인척과 주변 인사 관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형님, 그 다음에 아주 최측근 인사, 지연학연으로 이어져 있는 측근 인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통령을 활용해서 개인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향유해서 부정부패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친동생과 조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친인척이 이런 비리에 관련되거나 국제적 범죄에 관여할 때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실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도 그냥 그렇게 나는 잘 몰랐고 그래서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뭡니까? 주변 사람 관리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농단 헌법 위반이 생긴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대통령 후보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또 이렇게 할 텐데 과연 이게 잘 모른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까요? 더군다나 조카 반주현 씨는 병역 기피자라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반기상 씨 말로는 형님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는데 그럼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설 전에 국민들에게 잘 모른다는 말 이상의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겠다.
친척 관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정당을 선택한다고 하고 이런 태도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쓰겠다는 것인지 저는 설 연휴에 모이실 수없이 많은 유권자들이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후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 하신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대통령이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보자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실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출마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럴 자격도 그럴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 때문에 얼마나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 대행을 맡은 사람이 언감생심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한 1, 2개월 후에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3지대는 허망한 신기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에 다다르고 있고 야권 지지율을 다 합하면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거의 58%에서 6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제3지대가 또 어디에 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제3지대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정당과 정치 세력은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정략적인 사고이고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에 국민들은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 정당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만으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제3지대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명과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야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당명과 색깔을 바꿔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은 이런 접근법은 아니죠. 적어도 이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임명진 위원장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살아왔던 과거 인생을 보면 아주 대단한 칼을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도 흐지부지하고 결국은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겠다는 정도의 접근법으로 새누리당 개혁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개혁을 하지 아니하고 당명과 색깔을 바꾼다고 국민이 새누리당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인정해 주실지 의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해주시는 그런 임명진 위원장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가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선거 직후에는 당 정책위에 건강보험 보험료 부가체계 TF를 만들어서 소득 중심
단일 부가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께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당은 불공평한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를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그나마 이제서야 정부가 기존의 불합리한 기준들을 없애고 또 소득 중심의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2년 전에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련했던 이 개편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왜 이 개편안의 발표를 늦춰왔는지, 그동안 그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의 고충, 그 부담,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특히 피부양자 문제에 있어서 이번 개편안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개편안이 3년 3단계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제도 개선의 의지가 박약한 개편안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온 피부양자 중 3.6% 정도만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미온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내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의 필요성,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금 운용위원회에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누차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내일 논의 결과로 적극적인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도 설 익은 과일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회 같은 데에서 발표하는 또는 토론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신 예들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라든가 또 행시 폐지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책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논의를 취재하실 때는 그 경중과 위상을 가려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모 언론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당의 섣부른 정책 접근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강 건너 지나가는 늑대를 보고 늑대가 왔다 이렇게 외쳐놓고 거기에 이 외친 소리에 스스로 또 놀라서 보도를 하시면 저희도 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